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2년 5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컬리에서 이제 작년까지 개발을 하다가 제가 이제 퇴사한 지 벌써 이제 6개월이 됐는데 다시 컬리 카트 개발 연대기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볍게 준비한 주제고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그냥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제 카트 개발 연대기라고 해서 컬리의 카트가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시작을 하자면 어쩌다가 카트는 혹시 제 블로그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 글 쓴 걸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컬리의 카트를 4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개발을 4번이나 했나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컬리 카트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카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원래 계획은 이제 저희 팀장님이셨던 영재님의 원래 계획은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레거시, 스택, 모던에서 끝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이제 크리티컬한 버그나 성능 이슈들이 발생해서 멀티라는 4세대 카트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컬리 카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표를 잠깐 그려왔어요. 그래서 컬리 카트는 PHP와 라라벨 프레임워크로 이루어져 있는 카트고요. 1세대는 레거시, 2세대는 스택, 3세대는 모던, 4세대는 멀티라는 컨셉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레거시 때는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요건이 신규 이제 클러스터 센터가 추가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는 재작년까지는 송파에 있는 장지 클러스터 센터죠. 장지 클러스터 센터 1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김포라는 신규 CC가 추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2020년에 클러스터와 센터가 추가되는 걸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제 이제 서비스들은 클러스터라는 개념 자체가 서비스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준비하고자 이제 저희가 카트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세대 카트는 프레임워크 포팅이 주 개발이었는데요. 그 프레임워크 포팅이 뭐냐면 이제 원래 컬리의 카트는 조금 약간 프레임워크가 라라벨이기는 하지만 라라벨에 급하게 코드를 옮겨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라라벨의 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서비스로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었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우리가 라라벨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쓰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의 개발에서도 많은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세대 때는 라라벨 프레임워크에 맞는 프레임워크 개발 룩에 맞는 라라벨 컬렉션을 쓴다거나 엘러컨트로 이제 쿼리를 포팅을 하거나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런 이제 아주 원초적인 개발에 의한 카트였습니다. 1세대 카트는 레거시 카트였고 기획 자체도 이제 신규 운영 정책이 뭔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존의 운영 정책을 유지한 채로 코드단의 레벨만 리팩토링을 한 카트였어요. 그래서 2세대 카트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카트였는데 듀얼 라이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카트와 3세대 카트, 즉 레거시와 모던을 잇는
카트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2세대의 스택 카트였는데요. 이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부분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했는데 그게 이제 듀얼라이트로 지원을 했었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슈가 생겨서 3세대 카트로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세대 카트는 모던 카트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전에 아까 운영에서 말했던 신규 클러스터 센터가 추가될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규 클러스터 센터에 대한 개념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개발이 완벽하게 포팅이 된 그 3세대 모던 카트였습니다. 근데 모던 카트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운영 서비스에 올려놨는데 데드락 이슈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DML과 잦은 DML과 그다음에 이제 데드락 이슈로 인해서 라이트풀 커넥션도 많이 모자랐었고 이제 그 서로가 이제 자원 점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데드락이 발생을 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급하게 모델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4세대 멀티카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아직 지금 4세대를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퇴사 직전까지 쓰고 있던 모델이 4세대 멀티카트입니다. 멀티카트는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원래 이제 컬리가 1 계정에 1 카트 아이디를 허용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3세대까지는 카트 아이디를 1 개로 운영하기 위해서 약간 이거를 유니크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동시 접속은 허용하지만 상대의 기기별로 카트 아이디를 발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정에 N1 계정에 N 기기가 들어올 수 있지만 카트 아이디는 항상 1 개여야 했기 때문에 카트 아이디를 계속 정리하는 클렌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DML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다 해서 우리가 차라리 이럴 거라면 멀티 카트 아이디를 그러니까 이제 카트 아이디를 N개를 허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 구조를 입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실제로 김포 CC 운영이 시작되고 기기별로 동시 계정 접속을 각각 유지하는 정책이 변경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개발한 카트의 간략한 정리고요.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떤 걸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어떤 걸 개선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저희는 일단 카트를 개발할 때 가장 제가 컸던 도움이라고 하면 인터페이스의 소중함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라고 하면 저희는 카트는 기본적으로 매니저 패턴을 이용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했고요. 인풋과 인터페이스가 동일하니까 당연히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하기 때문에 카트 자체가 이제 어떤 세대의 카트로 가더라도 결국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카트의 인터페이스는 동일했기 때문에 동일한 동작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 3세대, 4세대 컨셉은 다 다르고 그 내부에서 동작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해당의 결과값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받아가는 결과값 자체는 동일한 카트로 운영이 되고 동일한 결과값으로 아웃풋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이거 PPT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V2 컨트롤러가 있고 V3 컨트롤러가 있는데 V2 컨트롤러는 옛날에 이제 레거시를 계승한 카트라고 보시면 되고 V3 컨트롤러는 뭐냐면 이제 모던 카트와 그다음에 이제 스택 카트, 그다음에 멀티 카트를 계승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니지 패턴을 간략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드라이버 타입의 레거시나 또는 모던을 넣으면 카트 드라이버가 거기에 해당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반환을 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해주면 이제 그 카트들은 반환받은 객체 카트들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기 때문에 동일한 그 아웃풋을 그러니까 동일한 리스폰스를 제공을 해준다는 뭐 그런 대략적인 도식도 있고요. 저희가 이뿐만 아니라 이게 카트 구조의 뿐만 아니라 혹시 컬리에서 MSA를 이제 계속 아키텍처링을 도입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컬리에서는
이제 카트도 MSA 서비스를 연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매니저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각각의 재고, 전시, 할인, 상품, 회원이라는 도메인이 있고, 이 도메인들은 원래 RDB로 운영이 되던 도메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도메인들을 매니저 패턴으로 똑같이 드라이버로 관리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RDB로도 운영이 될 수 있고 VSMS라는 이제 재고 시스템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스위칭을 온오프하는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카트는 일단 동작 자체는 다이나모디 상품 상자에서 카트 담기를 하면 카트가 이 데이터를 이제 그 카트가 반환해야 되는 리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 재고와 전시, 할인, 상품, 회원을 만드는데 이 MSA라는 아키텍처링을 적용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모든 게 한 번에 다 연동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연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위칭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약간 이전에 제가 이제 컬리에서 그 재직을 할 때 당시에 그 영진님께서 계속 제시하셨던 매니지 패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었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코드와 클러스터 센터 코드를 활용해서 이제 계속 스위치를 온오프하고 그 정보를 받아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이제 제가 그 이전에 한번 만들어둔 적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상품이나 회원이 연동이 더 돼서 이제 RDB가 아닌 신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연동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통한 작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개선을 했었고요. 통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저희가 컬리 카트가 이제 가장 큰 개선점을 보였었던 게 데드락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료들이 조금 뜨문뜨문하게 보이실 텐데 너무 작겠죠? 작은가? 그래서 이제 플로우를 보다 보면 이제 컬리몰에 들어와서 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전체 이제 그 워크플로우를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컬리몰에 들어와서 신규 세션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카트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카트 아이디가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제가 아까 데드락 이슈가 막 발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모던 카트와 멀티 카트의 차이가 되는데 모던 카트는 그 데드락이 발생하는 이유가 클렌징이라는 작업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카트 아이디가 무조건 한 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 아이디를 한 개씩만 유지를 하게 되면 결국 카트 아이디와 연결되어 있는 F키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카트 아이템들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이슈가 발생했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만 이루어지면 나 들어오고 너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이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트래픽이 몰리는 시점에서 뭔가 한 계정에 여러 개의 기기가 접근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있었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그 카트 아이템을 점유하기 위한 그 싸움이 계속 시작이 되는 거죠. 나 이거 가져갈 거야 하고서는 이리 내놔 하는 그런 싸움이 계속 지속이 됐었고 그게 이제 저희가 시스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데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 부분에 모던 카트의 빨간 부분에 데드락 존이라고 보여지는 이 부분이 이제 그 모던 카트가 클렌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클렌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네, 이제 전처리 부분으로 이제 카트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트를 노출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클렌징을 한 번 더 거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또 데드락을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멀티카트에서는 N개의 카트 아이디를 허용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이제 데드락을 완화를 시키고 데이터에 대한 경합을 줄이는 작업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이 3세대 카트, 2세대 카트까지 올리고 나서 듀얼 라이트가 이슈가 돼서 3세대를 금방 올렸는데 3세대도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은 이게 시스템이 계속 죽어버리는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치를 못 넘고 임계치가 딱 되면은 이게 시스템이 진짜 약간 기가 막히게 죽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멀티카트라는 그 아키텍처링을 제공을 했었고
그 제안을 했었고, 다행히 이제 그 내부에서도 이걸로 한번 가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카트가 배포된 이후로는 멀티카트의 모델링이 배포가 된 이후로는 실제로 장애 지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장애 채널에 되게 그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진실님 막 이거 카트가 안 돼요 막 이런 걸로 호출받기 일쑤였는데, 그 제가 이 멀티카트 배포 후에는 장애 채널에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서운했어요. 나 이제 왜 안 찾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데드락 이슈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아키텍처를 변경함으로써 해결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또 어떤 걸 개선했나라고 하면, 저희가 이전에 1세대 이전, 그러니까 카트 리팩토링 대상이 됐던 그 완전 로우한 단계의 카트에서는 그 응답 개체 자체가 되게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응답 개체라는 게 없고, 상품이 들어오는 엔드포인트의 그 리퀘스트의 형태에 따라서 응답 형태들이 다 제각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프론트와 맞추는 인터페이스 자체도 매우 어렵고, 어디는 이렇게 나오고요, 어디는 이 프로퍼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거 안 포함해 주셔도 돼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고, 저희가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응답 개체를 통합을 해서 이제 그 상품 구조를 관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예비 상품 구조, 컬리의 예비 상품 구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는 이런 응답 개체를 통일을 함으로써 한 개의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뭐 딜리트는 아니구나. 업데이트든 인서트든 뭐 리스트든 그 상관없이 저희가 동일한 리스폰스를 주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앱 같은 경우는 한번 배포가 되면 버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버그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버그가 발생하고 그걸 픽스하는 과정에서 그 배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응답 개체에 따라서 프론트가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 내부 백엔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 앱이 네이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포가 되지 않아도 백엔드 자체에서만 버그를 픽스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향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카트 응답 개체를 통한 상품 구조 관리를 이제 했었고, 이제 제가 카트를 1세대에서 4세대까지 개발을 하면서 가장 이제 크게 많이 배웠던 게 뭐였냐면, 듀얼라이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다가 진짜 망했습니다. 그래서 왜 망했냐면, 저희가 이제 그 카트는 그 프론트에서 직접적으로 웹에 접속하거나 앱에 접속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트래픽을 받는 서비스예요. 근데 그 서비스에서 트래픽이 몰리는 시점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커넥션 풀이 물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은 커넥션이 없으니까 또 막 그 타임아웃이 나고 밀리고 막 데드락이 발생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제가 지금 이제 다니는 회사에서는, 지금 조직에서는 개발을 설계할 때 라이트풀과 리드풀에 대한 커넥션 분리를 진짜 굉장히 철저히 해서 설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강박증 같은 게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약간 듀얼라이트 자체를 뭔가 카프카를 통한 메시지를 발행해서, 우리 지금 이 변경 시점이 생겼으니까 레거시 카트는 지금 인서트가 하나 들어왔네, 모던 카트에도 인서트를 하나 넣어줘, 이런 식으로 듀얼라이트를 관리했다면 조금 더 스택 카트가 원활하게 동작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스택 카트 구조를 개발할 때 레거시 카트 한번 실행하고 모던 카트 한번 실행하면 동일한 어차피 인터페이스 규격으로 실행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도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저기도 마이그레이션이 되겠지, 동시적으로 데이터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가 되겠지라고 약간 좀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뒤쪽에 있는 트래픽이 많지 않은 서비스였으면 이런 방식도 분명히 통했을 텐데, 트래픽이 너무 많이 몰리는, 정말 트래픽이 몰리면 바로 터질 수 있는 시점의 서비스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듀얼라이트는 옳지 않았다라는 걸 조금 그때 많이 깨달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라라벨이 참 좋아졌더라고요. 라이트 커넥션이랑 리드 커넥션을 분리해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는 이거 라이트 커넥션으로 넘어갔다 해서 어쩔 수가 없네라는 상황을 항상 계속 대치를 했었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뭔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게시니까 읽기만 하고 이게 이제 포스트니까 변경만 하고 이러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비즈니스와 이전에 개발했던 레거시 유산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다 추리면서 로직 자체가 약간 그런 분리가 많이 되지 않아서 좀 고통을 많이 받았었던 걸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분리를 잘 하려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발자분들은 또 저희 이제 카트를 다시 저 말고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은 더 잘 개발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컬리 카트를 개발하면서 이제 늘 상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과연 아름다운 코드가 전부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컬리 카트를 개발하면서 느꼈던 게 가장 큰 게, 개발은 개발의 아키텍처만으로는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컬리 카트는 사실 누군가는 멀리서 봤을 때 카트 그거 CRUD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리드만 하고 그냥 넣고 빼고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뭐가 그렇게 복잡해? 라고 하는데, 컬리 카트는 약간 너무 유난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렇게 집합되어 있던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운영적인 니즈도 있었고 기획적인 니즈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엄청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게 레거시고 너무 좋지 않은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컬리 카트는 과연 컬리 카트가 정말 아름다운 구조로만 유지가 됐으면 그게 이제 지금의 서비스처럼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었을까? 컬리가 잘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개발 코드에 비즈니스적인 요소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운영이랑 기획이랑 개발이 3요소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 기획이 없고 운영이 없으면 약간 그 공대생 PPT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나올 수가 있고, 기획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그걸 서포트해 주지 않으면, 기획의 상상력을 개발이 서포트해 주지 않으면 그건 그냥 한 편의 SF 영화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아닐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일기장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고, 운영의 그 날카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를 캐치하는 눈이 없으면 개발이나 기획이 백날 프로덕트를 만들어도 약간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약간 골동품 같은 유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영적인 니즈와 기획적인 니즈와 개발적인 니즈가 세 개가 다 어우러져야 이게 개발의 그 완벽한 프로덕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레거시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안 좋게만 생각을 하시지만 레거시 이러면서 저 거지 같은 코드 하면서 레거시라고 지칭을 하지만, 사실 레거시는 뒤돌면 레거시예요. 그러니까 개발은 뒤돌면 레거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드는 이제 레거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레거시를 얼마나 좋은 유산을 쌓느냐, 그러니까 레거시를 쌓느냐는 나쁜 코드를 쌓았다가 아니고 얼마나 좋은 코드를 제일 이렇게 간결하게 짰느냐인 거고, 좋은 코드를 계속 남기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레거시를 남기는 거고, 이게 사실 아무리 시간이 쫓겨도 약간 그 개발적인 마인드로는 이건 타협할 수 없어 하는 부분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획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힘들어지기도 하고 편해지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상기하면서 아무리 거지 같은 기획이어도 아니면 아무리 진짜 말도 안 되는 운영 니즈여도 이거를 사실 개발적인 관점에서 말이 되는 기획과 좋은 운영의 니즈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어가는 게 레거시 개발을 하면서 제가 늘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이 물론 늘 거지 같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기획자들은 개발적인 내부 구조들을 잘 모를 때가 있으니까 상상력만으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아름다운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개발도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이제 너무 어수선하게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글에 대한 거는 이 발표에 대한 건 원래 제가 컬리의 테크 블로그에 카트 개발 연대기라는 글을 작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컬리의 카트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고 어 이 카트가 개발된 과정이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이 글을 보시면 '아 이렇게 개발이 됐구나. 심지어 거기에는 뭐 이렇게 쿼리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어요.'라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어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 말을 너무 많이 예, 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발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수선하게 스크립트를 준비를 네, 해 놨는데 어수선하게 하셨다고 한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뭐 걱정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되게 조리 있게 정말 발표 잘해 주셔가지고 발표를 많이 아 해보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 발표가 처음이라. 정말요? 근데 너무 잘했죠. 예, 그러면 일단 잠시 그 발표석 자리에 그 게더타운에 그 위치해 주시고 그 질문을 이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어, 오른쪽 게더타운 채팅창에도 질문해 주시고 또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읽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이제 들었던 이제 그런 그 부분 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인터페이스를 이제 그 통일화한 부분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레거시에서 그런 네 단계에 걸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인터페이스를 통일을 해 놓으니까 뭐 뒤에서는 이제 백엔드에서는 정말 뭐 많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지만 그거를 이제 가져다 쓰는 이제 프론트에서는 항상 이제 동일한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저희 커뮤니티의 이제 목적이 이제 모던한 개발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레거시에 대한 그 부분, 그 부분 이제 좋은 레거시를 이제 만들어 두는 부분, 이런 것도 정말 되게 좋은 내용이었어요. 이 발표는 이제 뭐 커리 카트 그 개발 뭐 연대기지만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기술 그 저 코드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일한 내용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듀얼 라이트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들 이제 데드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 아이디를 통한 그 멀티 카트를 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레거시에 대한 그 뒤에 이야기까지 너무나 그 발표 하나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응축돼서 잘 담겨 있어서 그 공유해주신 그 기술 컬리 테크 블로그에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또 네네. 가서 네, 오늘 발표 들은 걸 생각하며 다시 곱씹으면 그 내용 거기에 기술 내용을 읽어보면 좀 더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컬리카트 개발 연대기를 발표를 해도 될까요?라고 무심코 던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발표를 준비할 때 코드를 같이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태산 회사다 보니까는 그 코드를 어떻게 뭘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제가 이제 뭐 새로 도표도 그려보고 막 하기는 했었는데 어 네. 좀 부족한 발표기는 했어도 많이 재밌게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2022년 5월 정모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및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모에서 뵙겠습니다.